네, 어제 증권시장에서 북폭설, 북한을 미국이 폭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설이 돌면서 증시가 매우 출렁였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또 불거지면서 이게 미국의 언론의 헤드라인 다 장식을 하고 그 유명한 미국의 핵 추진항공모함 칼빈슨 이게 부산에도 온 적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지라시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도 섞여 있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있습니다. 뭐 선제 타격을 한다, 자산과 인력을 철수 계획을 점검하라는 그런 외국계의 회사들의 지시가 있었다. 미국의 전략 물자가 한반도 쪽으로 수송되고 있다. 자, 우리 정부 타격 계획도 징후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한국 서남해를 향해 오고 있다는 칼빈슨호 과연 어떤 항공모함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982년에 취역을 했고요. F-14 전투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들어있고요.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호크아이 80대 항공기에 탑재가 돼 있고요. 길이가 무려 축구장 3배 크기 엄청나게 크네요. 그리고 승조원만 해도 5,500명에 달합니다. 네, 5,500여 명이 기본 인원이고 7,000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네. 은행도 있고 자그마한 무슨 하나의 그 도시 같다는 얘기. 저기서 사람이 사라지면 행방불명도 된다고 하는 그런 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게 이제 선제 타격 아닙니까? 네. 북한의 그 선제 타격 북폭설인데요. 이게 선제 타격하면 때리는 타겟이 뭐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미사일 북한이요 또 미사일 발사 뭐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핵실험 움직임을 보일 때 그런 데를 이제 아닌 말로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외과 수술식 해갖고 거기만 딱 때린다는 해갖고 얘기죠. 도려내는 거예요. 네. 도려내는 거 아니면 이제 김정은이 어디가 은신하고 있는 그런 뭐 지하 벙커라든가 그걸 딱 찾아가지고 거기를 때려가고 김정은을 그냥 죽여버리는 네. 뭐 이런 식의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 후자라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자라면요 이거는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미국도 때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네. 만약에 거기 그 핵미사일 기지를 어딜 때렸는데요. 북한이 암만 그 정보 통제 사회라 할지라도 그거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얻어맞았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김정은 체제가 쉽게 유지가 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무슨 또 뭐 장사정토를 쏘고 뭐 하면 이런 전면전을 비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이제 언론의 분석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그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네. 자, 호주의 일간지가 죄송합니다. 약 1시간 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미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일간지의 호주입니다. 보도인데요. 예, 호주. 네, 호주의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오는 15일이나 그에 앞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호주와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격추 가능성에 대비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사실 지금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요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번에 쏘는 그런 그 ICBM 자체가 마지막 개발 단계에서 마지막 테스트 단계라고 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 쏘면 거의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요격을 하는 부분은 뭐 우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충분히 뭐 요격 미사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요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전쟁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사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식의 플루토늄 방식으로만 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농축 우라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 방식은 어느 하나의 이 기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곳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산이 여러분들 가능하죠. 분산하고 예. 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지금 이제 고정된 그 미사일 발사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기 수십 때문에 대라고 좀 수십 대로 말씀드렸죠.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한꺼번에 서지컬 스트라이크식으로 지금 제압하기 힘들다. 킬체인이 안 된다는 킬체인이 얘기예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공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남한 내에 지금 우리나라 내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거의 한 20만에서 30만 30만 가까이 가까이가 됩니다. 상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섣불리 그 공격하기 힘들 것이다. 자국민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네. 지나치게 그러니까 물론 그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30만 명이 한국에 그렇죠. 있는데 네. 소개 안 시키고 공격이 되느냐? 예, 그 실제 1994년 7월경이었어요. 그 빌 클린턴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 북핵 위기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미국에도 사실상 거기 선제 타격해갖고 북한의 그 영변 핵 기지 거기를 도려내는 그리고 사실 그 상당히 액션 플랜까지 만들어갖고 그 직전까지 갔는데 네네. 그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 의사 표명을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특사로 평양에 가서 그 김일성하고 대동강변에서 만나고 극적인 그랬죠? 어떤 네. 합의를 이루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여기 한국에도 말이에요. 미국인들 이렇게 30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국민들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 때려갖고 그 북한이 이제 대응 사격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북폭의 가능성은 낮은데 아까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ICBM 같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요격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네. 북한을 직접 때리는 거랑 북한이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을 어떤 영해상에서 말이에요. 그 요격하는 건 다르고 이걸 네. 하게 되면 오히려 사드 배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대선이 28일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그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지자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 말씀처럼 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어쨌든 칼빈슨이 서남에 온다면 이게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해군력하고 맞먹는 그런 위력을 가집니다. 북한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지금 상당히 트럼프와의 회담이 잘 안 됐다.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자, 문재인 후보 특전사 병장 출신답게 오늘 경남 일정까지 좀 줄이고 와서 안보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자신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 전쟁을 막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한국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 집권하게 네. 되면 저게 이제 많이 좀 그 논란이 됐자. 이른 시일,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해 안보 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 국군 기무사령부 출신 전현직 장성 또 영광급 20여 명이 오늘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혹들 또 논란을 불식시키는 행보에 문 후보가 나섰네요. 네.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정체했었던 시기가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 그러니까 북한부터 먼저 간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월간지 인터뷰였죠. 예, 네. 상당히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봤어요. 네. 그 측면에서 이번에 말 바꾸기냐라는 이제 논란을 또 불러올 수 있는데 현실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찌라시 돌면서 그 많은 국민들이 하들딱 놀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좀 늦게 해명을 하고 하면서 이 불안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칼빈스노가 왜 지금 이 시기에 한반도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명확한 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알았죠. 싱가포르에서 그냥 이동한다는 말만 그렇죠. 했고. 전체적인 사안들이 한반도 안보를 놓고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시점이거든요. 현실 직시를 명확하게 한 거죠. 북한은 나중에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어떤 정치인들도 미국과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 선제 타격설이 돌고 있으면 미국과 협의해서 말 그대로 선제 타격설에 대한 충분한 방비가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동의해주고 불필요하면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이다. 대선의 전략과 전술로서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한 대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기무사 전현직 장성 또 영관급들의 국회에서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지낸 남재준 후보가 아직은 뭐 후보는 아닙니다만 자,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전 지휘관들은 양심을 팔았다. 삶이 힘들어도 군복에 대한 명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좀 이런 또 비판적 성명을 냈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선 출마의 변이 뭡니까? 종북 좌파 척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종북 좌파의 범주에는요,
문재인 후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재준 이게 후보의 시각으로는 그렇죠. 남재준의 시각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종북 좌파로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북 좌파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이 자기 군 출신들, 이 후배들이 보니까 한심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양심을 팔아먹느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뭐 코멘트 할 필요 있겠습니까? 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미국을 가겠다, 이른 신뢰에 가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자, 보수 후보죠. 바로 홍준표 후보는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자, 오늘 파주 임진각에서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은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얘기 다시 꺼냈습니다.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는 사람 아니었냐?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문재인 후보가 사실 북한 먼저 가겠다 앞에 그 플로딩을 보면 앞에 그 전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가서 이 나름대로 북핵을 풀 수 있는 나름대로 여건이 된다면이라는 그런 그렇죠. 전제 전체 조건이 맥락은 그거였죠. 맥락은 예. 그거죠. 그리고 어제 문재인 후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단독 그러니까 지금 선제 타격, 북한의 선제 타격 관련해서 우리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미국에 가서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을 굳건히 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 또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이 홍준표 후보의 그런 북한 먼저 가겠다는 식으로 이 문재인 후보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은 일종의 지금 그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좀 올라타서 이 상대 후보를 좀 공격하려는 그런 뭐 정치적 노름수가 아니냐.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붙이면 모든 후보가요. 이걸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시각이 아니라 진지한 시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선거 정치 게임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의 가능성은 낮아요. 네, 오히려 아까 그 북한이 쏘아 올리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미사일을 요격할 건가 말 건가 오히려 거기서 나는 그거를 요격을 찬성한다 또 반대한다. 그게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얘기가 되고 생산적인 정책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 갖고 서로 이제 색깔 씌우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당론이 지금까지는 사드에 대한 반대였는데 이것에 대한 당론 수정을 좀 요구하겠다. 이 얘기를 박지원 대표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국가 간에 이루어진 협약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반대 당론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네. 박지원 대표가 수정을 요구했다. 요구했다고 해요. 라는 안철수 대표가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전달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기에서 듣고 싶은 건 박지원 대표의 입장이 뭐냐? 라는 게 가장 듣고 싶거든요. 아, 네. 사드 반대에 가장 선봉에 있었던 박지원 대표, 성주와 김천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그 사드 반대하는 그 성주 시민들과 김천 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같이 걸었던 박지원 대표의 입장이 뭐냐? 네. 박지원 대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안철수 대표가 당론 수정을 요구했다라는 전달만 하는 건 또 뭐냐? 네. 그래서 본다면 현재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졌을 거다. 그렇겠어요. 예, 이제 저 측면이고 사실상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감하게 자신이 이야기했던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했던 것들을 폐기시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보수 성향의 표심들이 자신에게 쏠려오자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뛰어나가고 큰 팔을 벌리고 양팔을 벌리고 뛰어나가면서 화답했던 내용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이었단 말이죠.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처럼 박지원 대표가 화끈하게 자신의 입장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당론을 변경한다면 당대표로서 어떤 논리로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는 네.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얘기에 이어서 할 얘기가 바로 이 상황 공방입니다.
사극 보시면 알지만 상황이 있고 태상황이 있어요. 이게 왕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의 형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사에서는 그 가장 힘이 센 상황이 태종 이방원이었고 가장 힘이 약했던 상황이 노산군 단족이었습니다. 갑자기 박지원 대표가 상황 공방에 휩싸였는데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규정을 안철수 후보의 보수 코스프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결국 좌파의 아류가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나온 세력들이고 세간의 한간에는 만약 안철수 정권이 탄생한다면 그건 안철수 정권이 아니라 박지원 정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없는데. 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사극 논쟁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보수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저 말은 외로 안철수 후보에겐 도움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 적폐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냐, 적폐 세력이 미는 후보다라는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저렇게 안철수 후보를 공격해주면 고마운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나온 세력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범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의심하게 되느냐, 못 믿게 되느냐. 저는 그건 안철수 후보는 아닌 것 같고 대상이 그 뒤에 있는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눈초리로 보는 범보수층이 있을 거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의 향후 지금 한 28일 남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면 어쨌든 박지원, 안철수를 찍으면 바로 박지원을 찍는 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왜 그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격 홍준표를 논리로 찍으면 홍준표가 되는 거지. 아니,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 하면서 반격의 논리로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그 국민의당의 입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벌쩍 뛰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그 보수의 지금 그 표심을 잃어버린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깝깝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지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정체성이 맞느냐. 설사 안철수 후보는 그 정체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안철수 후보를 떠받들고 있는 정파들,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당대표 같은 분들은 햇볕 정책에 앞장섰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보수 후보냐, 거기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대표가 본인이 자꾸 상황, 그것도 힘 있는 상황으로 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런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철수 찍으면 상황은 국민이 됩니다. 국민 상황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을 가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예. 문재인이 그 많은 친문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4년간 1등하면서 대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 박지원 하나 못 당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고 후보가 직접 안철수는 박지원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궁색해졌고 그렇게 속 좁은 그러한 분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요번 그 대선 전에 서로 이제 그 뭐 비판을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데 좀 수준이 좀 낮아요. 좀 유치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상황이 된다. 이게 무슨 지금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무슨 안철수를 좌지우지하고 뭐 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우리 사드 문제도 이게 뭐예요? 국민의당이 지금 당론을 사드 배치 찬성으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했죠. 이건 팩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안철수 당론 변경 요구해가지고 박지원 대표가 그걸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금 아까 고민 중에 있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어요. 상황한테 미리 사전 허가도 안 받고 말이에요. 당론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정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상황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좀 별 볼 일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박지원 대표 기분 상당히 안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무슨 왕조 시대 때 말이에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당하고 구속될 때도 무슨 자유한국당 내에서 무슨 왕조 시대 때 궁궐에서 쫓겨났는데 뭐 또 사약을 내리고 이게 지금 21세기 2017년에 대한민국 선거하는데 왜 자꾸만 조선 왕조 시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깝깝하고요. 요번 대선의 시대 정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네.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네. 진영 논리는 흑백 논리입니다. 선악 이분법. 예를 들어서 보수 진보 좌우 하면은 이쪽이 오르면 저쪽은 나쁘다 하는 식의 이런 흑백 논리 선악 이분법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좀 넘어서는 게 저는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보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뭐 각 후보 진영에서 좀 논쟁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하면서 그 특정한 그 정적과 싸우면서 그 정적을 닮아가는 그 욕하면서 배운다? 예, 욕하면서 배우고 정적을 예. 닮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봉건 영주나 봉건 시대의 군주 같은 그 위상과 역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 오늘의 정치가 사극으로 자꾸 편입되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닌가 예, 싶다고. 자꾸 예. 사극으로 편입되면서 그 사극에서 쓰여지는 호칭과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시대 청산적 과제가 네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 이 군주국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나는 오늘 신 교수하고 저하고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그러세요? 예. 참 또 당혹스럽네요. 제가 왜래?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